안녕하십니까, 진학은입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발효, 추출, 효소욕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첨가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축적성과 복합작용료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첨가물에 대해서 개별적인 성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주로 많이 남은 게 정제해서 좋은 성분은 다 없어지고, 요즘 흑당음료가 뜨고 있죠. 그러면 내세운 게 뭐죠? 정제하지 않아서 유용한 성분이 많이 있는. 아니, 유용한 성분이 많으면 식품회사하고 수출해서 따로 팔지 그걸 버릴 리가 없잖아요. 양이 작고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정제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축적성은 조금은 안전하더라도 그게 내 몸에 쌓여서 언젠가 폭발을 할지는 몰라. 잠재적 대재앙이야. 복합작용. 첨가물 하나가 안전하다 그래도 첨가물하고 첨가물 만나면 복합작용해서 알 수 없는 독성이 나올 수 있어. 옛날에 비타민 C하고 보존료, 벤조산이 있는 경우에 벤젠이 만들어졌잖아.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또 우리의 미생물 사고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첨가물에서 참 배웠던 사람들이 영양 이런 한 사람들이 나와서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그러면 1년 동안 식품 첨가물이 24kg를 먹어요. 이 중에서 50%에서 80%만 배출되고 나머지 뭐는 쌓여요. 그러면 20%만 쌓여도 어찌 되는 거죠? 매년 한 5kg가 쌓이는 거잖아요. 10년이 지나면 내 몸에 첨가물 50kg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70%는 물이에요. 80kg 체중해봐야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이 5년만 지나고 나면 다 첨가물 덩어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첨가물은 쌓여요. 배출 방법이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또 한참 그거 아니라고 말했더니 뭐냐 그러면 첨가물 제거 방법 해가지고 뭐냐 그러면 살짝 데쳐라. 아니 그러면 우리 몸이 맨날 물에 의해서 하루에 마시는 물이 2리터가 넘어가면서 맨날 빠지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첨가물은 빠져나가지 않고 쌓이면서, 첨가물 같은 건 굳이 물에다가 잠 씻기만 해도 빠져나간다고. 아니 단무지를 씻으면 색깔이 다 없어지나요? 소세지를 담그면 맛이 없어지나요? 다 남아있잖아요. 대부분 다 남아있잖아요. 근데 무슨 쓸데없이 데치기만 하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말해가지고 쓸데없는지.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모든 거 알아야 될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물질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쪽으로 가지 축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축적성이 있는 것만 따져야 되는 거지, 첨가물은 알 수 없는 기저귀에 쌓일 것이다 자체가 이미 틀린 가정인 거죠. 그러면 축적이 안 되는 물질이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물에 잘 녹는 물질은 쌓이기가 힘들어요. 물에 녹아서 소변을 통해서 계속 땀으로 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에 녹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방은 잘 안 빠져나가죠. 지방이 짜내고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지방이 배출은 잘 안 되지만 지방마저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물에 녹으면 아주 잘 빠져나가고 지형성이면 느리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물하고 기름도 잘 안 녹는 물질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금속, 환경 호르몬, 방향종 물질, 다환구조. 그러니까 몸에 남아있으려면 뭐냐 그러면 얘가 굉장히 구조가 안정해야 돼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다 깨져버리고, 특히 간에 의하면 우리 몸에 화학 공장에 합청도로 온갖 토소에 의해서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성이든 약이든 지용성이면서 분자량 1000이하의 저분자 물질이 독이 되거나 약이 되거나 하고 있는데, 그걸 간에 가면 원래 지방성 물질을 물에 녹을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소변의 형태로, 그 다음에 굳이 여기에 담즙산, 콜레스테롤에다가 붙여가지고 담즙산 형태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해독의 엔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약을 몸에 좋은 것도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 비싼 걸 먹었으면 오래 남아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사라지니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 약을 만들 때는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 먹을 흡수의 속도, 간의 파괴 속도. 그럼 간에서 파괴하는데 파괴가 되지 않으면 약발이 너무 세가지고 자몽 먹지 마라고 한 것은 간에서 그 약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 분해하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해버리기 때문에 약발이 너무 오래 가서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간은 파괴한다. 그래서 실제로 콩팥은 노폐물을 제거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요. 다 제거합니다. 그냥 콩팥에 가면은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이렇게 우리 강한 압력으로 싹 집어넣으려고 홈이 있어가지고 홈으로 다 보내버려요. 물에 녹아있는. 여기서 안 보내지는 게 지방구, 단백질, 적혈구 이것처럼 아주 큰 분자만 남기고 여기에 물, 포도당, 분해된 유기물들 다 이쪽으로 보내버립니다. 미네랄 다 보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내는 부분이 이만한데 콩팥이 이만큼 큰 것 중에서 대부분은 뭐하고 있냐 하면 재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도 다시 빨아들이고 소금도 빨아들이고 필요한 것만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이상한 물질을 먹었다 그러면 그 저분자 물질이면 다 콩팥에서 그냥 쏴서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고 거기서 필요한 성분만 재흡수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콩팥이 망가지면 정말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투석한 장치가 뭐겠어요? 그냥 혈액을 지나 나오는데 혈액에서 몸에 필요한 성분을 집어넣어서 평형 상태로 유지하고 보내는 거고 나머지 성분을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간에서 분해하고 콩팥에서 버린다. 이게 해독의 기본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물질은 다 배출이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술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카페인을 먹으면 또 빠져나가니까 또 먹는 거죠. 약을 먹으면 뭐 귀찮아 죽겠는데 꼬박꼬박 몇 시간마다 먹어야 되는 것은 약이 분해돼 버리고 간에서 분해되고 콩팥에 배출돼 버리니까 이게 기본인 거지 축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축적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축적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중금속, 다환 구조의 안정한 구조, 요거 이물질 같은 거. 왜? 그 효소가 없어요, 분해하는.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굉장히 안정해서 안 깨지는 것도 있고, 요걸 파괴하는 효소가 없어서 안 깨지는 것도 있고, 중금속은 무거워서 달랍지니까, 결합력이 강하니까 안 깨지는 게 있고. 그러면서 제일 무섭게 농축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다죠, 바다. 바닷물에는 DDT가 0.0000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플랑크톤 지나오면 25. 이 양에 비해서 이 양은 몇 배가 농축된 거죠? 여기에 수은 같은 경우도 바닷물의 PPT 10억 분의 1이죠. PPT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농축돼 버립니다. 최종 포식자의 껍질 같은데. 육식.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작을 거고 동물 많은데 그러면 육지에는 대부분 초식동물이잖아요. 초식동물을 또 세균이 분해하지 육식동물을 잡아본 육식동물은 또 많지 않잖아요. 바다는 뭐냐 그러면 문자 그대로 피나는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잡아먹고 얘가 얘를 잡아먹고 얘가 얘를 잡지만 얘가 죽으면 또 얘가 먹고 그래서 계속 먹고 먹히는 순환이 엄청나게 많은 사이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축적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흙에서 풀로 축적이 되네, 풀이 초식동물에 축적이 되네, 초식동물 육식동물. 우리 인간은 육식동물 안 잡아먹잖아요. 안 잡아먹고 초식동물 잡아먹으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것보다 생선 같은 경우 서로 먹고 먹히는 게임이라서 훨씬 축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선이 좋다고 하지만 중금속, 환경물질에서는 조금 불리함이 있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축적정 얘기하면 DDT 많이 하잖아요. DDT 자체는 안전해요. 근데 얘가 잔류기간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독성으로 보면 250이니까 여기 클수록 안전한 거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물질은 남아있는데 얘는 대신 빨리 분해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농약을 개발하든 뭘 개발하든 첫 번째로 요즘 확인하는 건 축적성입니다. 그게 분해돼서 사라져야지 허용을 해주지 분해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은 엄격하게 케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볼 게 가끔가다 한약재에서 중금속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걔는 왜 굳이 한약에 쓰는데 굳이 중금속이 많은 데서 키워? 굳이 중금속을 집어넣어? 오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일상적인 포도당 기본적인 물질이 아니라 다른 양리 성분을 많이 축축하니까
이게 약재로 쓸 텐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특이한 물질을 많이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중금속 흡수량이 있다 그러는데 그만큼 했을 때 보면 중금속이 있기 쉬워요. 그러면 중금속이 있는 것 갖다가 한약재를 그냥 먹지 않잖아요. 다려내잖아요. 다려내는 물에는 또 이렇게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관리 기준을 두고 그러면 참 피치 못할 것 같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라. 땅에서 중금속 흡수하지 않은 놈이 우리 몸에 중금속을 흡수할 거라고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중금속 흡수량이 있는 만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카페인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쭈쭈쭈쭉 줄어요. 자, 보톡스는 지상의 가장 강력한 명독성 물질인데 이걸 집어넣으면 주름살이 개선되는데 이게 뭐 한번 해놓으면 10년, 100년 가면 좋겠는데 몇 달 지나면 분해돼서 없어지니까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반감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해 보면은 이게 마약의 종류인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제법 오래 남아있고 이보다 짧게 지나가는 몰핀, LSD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남아있고 사라지는 거죠. 효율이. 그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오래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준다.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또 쓰고 또 쓰겠죠. 그래서 그 소변에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줄고 이렇게 머리카락에 보면 90일 이상.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배출 기관이 아니라 단백질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혈액계에 있으면 홍파스로 가고 홍파스에 가면 배출돼 버리는 거죠. 소변으로 배출돼 버리는. 그게 기본이다. 이걸 아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축적이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요. 물질은 다 대부분 사라지고 몇 개 안 됩니다. 첨가물 같은 경우는 절대로 축적선을 제일 먼저 검사해서 혈액비에서 검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걸 놓고 왜 의심하고 거짓말만 해?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쌓이는 건 뭐냐 그러면 손상이 쌓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점점 늙어가는 이유는 끊임없이 실제로 여기 유전자 중에서 하루에 세포당 이렇게 많은 손상의 횟수가 일어나는데 그게 복구되고 견디고 하니까 살아남은 거죠. 나이가 들수록 돌연변이가 많이 실제로 의미 있는 돌연변이 남아있을 확률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손상의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늘어나는 게 유전자의 손상이 그만큼 축적이 돼 있다. 근데 이 축적되는 원인은 우리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숙명적으로 타고난 이상 음식을 만들면 소화흡수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고 활성산소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렇게 손상되는 게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쓰든 안 쓰든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과하게 망가뜨릴 일은 없겠지만 애지중지한다고 애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걸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